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전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대신에 강의를 못 알아들으신 분은 복습을 뭘로 하고? 동강으로 하시고, 그죠? 강의를 알아들으신 분은 복습을 동강 또는 책으로 하시고. 근데 보통은 두 가지를 병행하게 마련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OX 나눠드린 거 있죠? 이것도 한번 살짝 봐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론에서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알아두면 다 여러분이 살면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에 더 와닿을 거예요. 자, 467페이지 보면 교환 나오죠. 교환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건하고 바꾸는 건데 596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줄 보면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이죠. 보충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5억짜리 건물하고요, 시골에 있는 3억짜리 토지하고 막 교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3억에 토지 3억짜리 토지에다가 현금 2억 붙여서 교환을 하겠죠. 이때 붙이는 현금을 뭐라고 그래요? 보충금 그러는 거예요. 보충금이라고 그러는데 보충금 붙여서 계약한다고 그래서 그게 매매 계약이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교환 계약이죠. 그죠? 이번 시험에는 보충금이 붙으면 그건 매매 계약이 된다 그래서 X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충금이 붙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환 계약이 되는 거죠. 다만 거기 당사자 일방이 전조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금 지급을 약정할 때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 가져다 쓴다 그 말이지. 그런다고 그래서 교환 계약이 매매 계약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고 넘기세요. 이제 임대차 나오죠. 자, 임대차는 중요하죠. 그것도 엄청 중요하죠. 이제 또 임대차 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몰라버리면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안 하더라도 세상 살면서 또 임대차 계약은 한 번쯤은 해보겠죠. 임대인으로든지 간에 임차인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빌리는 권리죠. 빌리는 권리인데 빌렸다 그러잖아요. 빌렸다 그러면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를 빌렸다 그러면 지상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지역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요.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임차권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랬죠.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계약자유원칙 그랬어요. 그런데 건물을 빌렸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를 빌렸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고요. 건물 빌렸다 그러면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그랬잖아요. 이 차이를 한번 봐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 전세 산다 그러지만 그 전세권 아니라고 그랬죠? 다 뭐라고요? 임차권인 거예요. 임차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나 전세 사는데 그거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전세권 그럼 뭐 생각을 하고요? 은행 지점 생각하세요. 그죠?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등기부를 봐서 전세권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전세권인 거예요. 근데 보통 등기 안 해주죠. 그죠? 등기 안 해주거나 등기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그건 채권이 임차권이라고요. 무슨 차이냐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로 한번 봐볼게요. 소유자가 A예요. 1층 세 들어 사는데 B가 이게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이니까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이겠죠. 자, 그런데 자, 전세권 그러면
자, 법률행위,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법률행위 그럼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전세권은 언제 생기는가요? 전세권 설정 계약만으로 전세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요. 언제 생겨요?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전세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전세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물권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등기를 했더니 물권은 등기를 했더니 물권이 변동하더라 그랬죠. 물권이 변동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기의 효력 중에서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똑같죠. 그죠? 근데 임차권은 언제 생기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임대차 계약하죠. 임대차 계약하면 바로 임차권 생겨요. 약정한 날에 바로 생기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채권 중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 판매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등기하면 무슨 효력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물권은 무슨 효력이 생겨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생기고 채권은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항력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자,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A가 C에게 팔았을 때예요. A가 이 건물을 C에게 팔 때 세입자 B의 동의를 요합니까?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인 C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세입자 B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B가 쫓겨나느냐 그 문제죠. 자, 그랬더니 B가 만약에 전세권자잖아요. 그럼 안 쫓겨나요. 웃기지 말고 등기 봐봐라 임마 그러면 돼요. 왜냐? 물권이거든요. 물권이라는 것은요.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강한 권리죠?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B가 물권자임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권은 언제? 등기했을 때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기부를 보게. 그러면 A가 A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를 받겠죠. 그러면 갑구에 소유자 A로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A하고 매매 계약을 해야죠. 근데 을구에 B가 전세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세금이 꼭 기재되어 있는데 3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령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얼마 주고 사야 맞아요? 7억 주고 사야죠. 왜요? 자기가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아시셨죠? 이런 식으로